장봉 대표님의 개선으로 감사 결과를 접하고 국민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 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천억 성과급 잔치를 한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그리고 엉터리 방망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업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책임도 무척 큽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지적에 의하면 대우조선의 2대 주주인 금융위의 평가손이 최근 15개월 사이에 3천억에 달합니다. 증발한 국유재산이 3천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경영을 잘못한 탓에 자본을 까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국고로 12조 원의 출자를 해야 한다면 이것 또한 전 국민의 손실입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정부의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못했지만 국회는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께 막대한 부담을 안겨드렸는지 따져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정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현 정부가 산은과 수은의 행태에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이덕훈 수은 행장부터 책임 묻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3년차 최고 경영자인 이 행장은 올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상업금융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 대한 자본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은은 성동조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수조 원의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출을 줄여 나가고 있었는데도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습니다. 수은은 자립경영은커녕 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수조 원의 수여를 받지 않으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나빠져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리자 이번 주 들어서 시중은행들도 잇따라서 예금 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인하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상 최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총액 그 자체부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난 연말 1200조 원 훨씬 넘겼습니다. 지난 1사분기 또다시 추가적으로 23조 7천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GDP의 88%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은 GDP의 79% 수준이고 일본은 GDP의 66% 수준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일반 가계에 비유한다면 1년 동안 번 돈을 생활비로는 거의 못 쓰고 빚 갚는 데만 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비교를 해보면 가계부채 상황이 최악입니다. 또 너무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신규 분양 현장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자생활자 등 희생을 감수하고도 금리를 낮춘 이유가 산업 부분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버블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늦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들의 아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어야 정협의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종전 수준으로 보존하는 등의 방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7월 1일 시행 방침은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은 학부모와 보육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정책에 따른 혼선이 벌어지지 않을 시점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범 실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보육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 7월 1일 전면 시행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참여연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2010년 총선 네트워크는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 설치, 낙선증 부착, 사전신고 없는 여론조사 실시, 이런 고발 사실에 관해서 관계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유권자의 정치 참여라는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이 현행한 대로 도입되면 워킹맘과 전업맘이 갈등이 예상되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보육의 질이 엉망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다행히 어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부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제2차 민생점검회의 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싸움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민생 경제가 엉망인데 당정청이 이렇게 내부로 치닫고 있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가 다시 가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당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조치로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민생 경제를 보살피고 구조조정 등 모든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이 돼야만이 야당과도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청와대 맹성을 촉구합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어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이 끝났고 약물 복용도 검찰 수사 결과 병원의 과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2의 안현수 선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전에 대한체육회 등 정부기관의 현명한 결정으로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3시간 반에 걸친 정말 치열한 회의였습니다. 또 치열하면서도 협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어젯밤에 녹취록도 풀고 정리하면서 최고위원님들한테 발표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되었던 것은 거시경제정책 방향인데요. 국민의당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즉 울산, 부산, 거제, 통영, 목포에 이르는 이 남해안 일대의 그 휴폐업과 도산, 대규모 실업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을 포함해서 구조조정 맞춤형 민생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 재정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더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다만 회의 당일날 어떻게 추경 여부를 밝힐 수는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약간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가 증가된 범위 내에서 한다면 추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회의 자리에서 저는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면서 동시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방식의 정부 태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이야기 또한 함께 전했습니다. 구조조정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부산 상공회의소부터 여러 차례 기업인으로부터 받았던 민원 내용이 중에 두 가지가 어제 회의상에서 합의가 돼서 진전되었습니다. STX가 이미 법정 관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이 진성 거래에 대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생겨났고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접촉 창구를 마련해서 기자재 업체의 진성 거래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가 유일호 부총리 위원장 주재로 있고 그 산하에 구조조정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바로 연결을 해서 피해가 되도록 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부산 상공회의소에서부터 건의받은 내용을 일단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조선사를 위해서 현재 해경의 감시선이라든가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중국 어선들 단속과 관련해서 텔레비 화면을 볼 때마다 좀 해경에게 좀 제대로 된 배 한 척이 있었으면 하는 국민적 희망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기 발주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보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부가 과연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 의지가 있는지 금리가 인하된 마당에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좀 폭탄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만 저는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팽팽해서 합의를 못 봤고요. 맞춤형 보육은 정확한 합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야는 맞춤반의 경우 기본 보육료는 깎아서는 안 된다. 동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라. 그다음에 3자녀 기준이 그러니까 그 종일반에 갈 수 있는 또 기준이 3자녀 기준이 되었던 건데요. 이것을 2자녀 기준으로 일부 완화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은 그러니까 영한 3세 이상 해당 사항이 없고요.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를 가급적 또 부모가 키우면 좋다고 하는 여러 관련 연구기관의 이런 건의도 포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2자녀 경우 쌍둥이라든가 연년생이라든가 결국 영아 부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완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들, 경세 자영업이라든가 비정규직 경우라든가 이 증빙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저는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서 뭐 과일 행상의 사례라든가 일용직 노동자의 사례라든가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했고, 정부가 증빙에 대해서 간소화해서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보육료는 이제 격차, 표준 보육료와 보육지원료 격차는 중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기를 야당은 요구했고요. 정부는 7월 1일 날 시행할 수 있다면 앞에서 여야가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7월 1일 날 시행이 안 된다면 그것도 변론의 문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정적인 진전 상태이고 어린이집과 정부와 협의 내용에 따라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관찰할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겠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의 적극적 주장으로 조금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고용부 차관의 보고가 있었고요. 기재부는 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해서 공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했고, 또 우리 국민의당에서 위험 업무가 재하도급 때는 이런 막아야 되겠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연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재 통계가 하청업체에만 잡히고 그 위험 업무를 하청한 원청 산재 통계는 잡히지 않는 참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 메트로가 하청준 일에서 사고가 나면 이번에도 은성 PSD만 산재 통계가 잡히고 서울 메트로는 안 잡히는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원청 산재 통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 반영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 계속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보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제가 크고 정부가 감독 책임을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금과 관련해서 야당은 저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러나 정부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준비한 방향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군산시 의회, 김제시 의회, 전북 경영자 총협회, 한국노총 전북본부에 이어 어제 전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등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동북아 경제 강국의 교두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지 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만금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이라도 실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열리기로 했던 고위 당정청 회동이 몇몇 무소속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갈등으로 인해 어제 오후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벌어진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개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낡은 정치입니다.